하겠습니다. 상태정보 평면인데 그 평면을 먼저 그냥 그려놓고 필요한 얘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정보 평면을 크게 요 W 하나는 bad state, 사고가 나는 경우가 나쁜 상태겠죠. 나쁜 상태, bad state의 소득 수준. 그 다음에 WG, 그래서 good state. 사고가 안 났을 때, 이건 사고가 안 났을 때, 무사고 시 소득, 사고 시 소득. 이렇게 원점에 빠져나오는 한 반직선, 45도 반직선을 한번 그려서 이 45도 선상은 사고가 안 나든 사고가 나든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이 유지되는 궤적인데 요 WG, WB 요걸 뭐라고 하냐면 사고가 나든 안 나든 위험이 전혀 없는 무위험선 이렇게 부르고 영어로는 risk free zone, risk free zone. 그리고 다른 책에는 또 이게 무위험선이라고 해서 위험이 전혀 없다는 것은 위험한 상태와 이 불확실성의 소비 선택 이론에서는 위험한 상태와 불확실한 상태를 이퀄로 봅니다. 원래 이퀄은 아니야. 그렇지만 여기서는 불확실한 상태를 위험이 있는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확실성선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자, 초기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초기 상태를 불확실한 상태, 위험이 존재한 상태로 이렇게 볼 거예요. 그 초기 상태에서 사고가 안 나면 훨씬 더 많은 소득이 기대가 되고 W0의 소득이 기대가 된다 합시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그 소득 가운데 데미지, 손실이 생겨서 이 적은 소득이 기대가 되는 이런 소득을 어떤 소득이라 해요? 불확실한 상태의 소득을 조건부 소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조건부 소득. 초기 상태를 E0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먼저 E0점은 W0의 소득하고요. W0 마이너스 데미지가 나타날 수 있는 각각의 사고가 나든 사고가 안 나든 이 소득이 이 두 가지의 불확실한 상태의 소득을 이걸 조건부 소득이요. 그래서 이걸 초기 상태 이렇게 초기 상태의 E0점 조건부 소득이다. 그리고 초기 상태의 이 점을 연결하는 우항하는 직선이 하나 있는데요. 이 직선을 초기점과 똑같은 기대치가 유지되는 궤적이다. 그래서 등기대치선 이렇게 등기대치선 등기대치선은 기대치 EW, 기대 금액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궤적인데 요 EW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기대치를 보통 이제 요렇게도 씁니다. 요 기대치를 요렇게도 표현하기도 해요. 기대 금액, 기대치, 기대 금액은 사고 발생 확률을 P라 하고 사고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당연히 1-P겠죠. 그러면 요 사고 시 소득은 사고가 나면 WB가요. 그리고 사고가 안 나면 1-P 확률로 사고가 안 나면 뭐가? WG가 이렇게. 이런 형태의 기대치를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죠. 기대금액의 정의죠 이게. 이걸 어디다 표현을 해? 요 수직축에 정리를 할 거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WG는 마이너스 뭐죠? 1-P분의 PWB 플러스 1-P분의 EW 기대치 여기다 일정하게 유지되는 궤적. 그래서 등기대치, 기대치가 일정한 궤적을 등기대치선이라고 그러고 그때 기울기는 뭐가 된다고요? 1-P분의 P가 된다. 그래서 요 등기대치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P분의 P다. P는 사고 시 확률일 때 이 말이에요. 야, 요 점하고 E0점하고 E1점 이런 점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기대치가 똑같다는 것이고요. 차이점은 뭐예요? 위험이 있고 위험이 없다는 것인데 이 원점에서 기대치를 우리가 EW 이렇게 써보자. 기대치 EW 기대치. 그러면 요 EW에서 요 기대치라는 것이 요 이 원점에서 얼마로 정해지냐면 이 원점에서는 기대금액 expected values 요 기대금액은 얼마냐? 자, EW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피해 확률로 사고 시 확률로 실제 소득은 여기의 기대치하고 여기 기대치가 똑같기 때문에 이 원점의 기대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사고가 나면 W0 마이너스 데미지의 소득을 경험하고 W0 마이너스 데미지의 소득을 경험하고 사고가 안 나면 요 W0의 소득을 경험한다. 1 마이너스 피해 확률로 W0의 소득을 경험한다. 정리해보면 PW0 마이너스 PD 플러스 W0 마이너스 PW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W0 PW0 결과적으로 W0 마이너스 PD만큼의 기대치다. 기대치는 뭐라고요? 여기에 기대치가 W0 마이너스 PD. 이게 45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W0 마이너스 PD겠죠. 그래서 여러분 각각을 알아둬야 돼요. W0 마이너스 D고 여기는 W0 마이너스 PD다. 여기서 위험 기피자, 중립자, 위험 선호자 이 세 가지 형태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요거 하나만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위험 기피자는 뭐와 무위험선과 등기대 시선에 크로스되는 점, 교차점에서 접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는 접할 수가 없고 반드시 요 무위험선과 등기대 시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접해야 돼. 뭐 이런 식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은 안 돼. 그래서 항상 여기서 극점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를 지나는 이런 형태의 무차별선 하나 더 그려보면 초기점을 지나는 무차별선 하나 더 그려보면 이런 점을 E2라고 했을 때 E2점에서 수평 수직의 점선을 한번 보내보세요. 이렇게 이건 뭐냐면 초기 상태와 똑같은 무차별선상에 있으니까 초기 상태와 동일한 효용을 주면서 위험이 전혀 없는 금액인데 이걸 확실성 등가라고 부른다. Certainty Equivalent. 자, 지금 요 기대치까지 구했고요. 네 번째는 주요 개념을 지금 몇 가지 더 볼 텐데 Certainty Equivalent 이거 확실성 등가, 확실성 대등액. 확실성 등가, 확실성 대등액. 이게 뭐냐? 개념상 초기 상태와 똑같은 효용을 주기는 해. 그러면서 위험이 있고 위험이 없으니까 위험이 없는 확실한 금액. 초기 상태와 동일한 뭘 주고? 효용을 주고. 위험이 전혀 없는 확실한 금액. 이게 확실성 등가다. 확실성 등가. 자, 확실성 등가라는 개념까지 나오면 이제 우리가 보험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요. 이 상태는 위험한 상태니까요. 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고 이 상태는 보험에
들어서 위험이 다 사라진 상태, 다시 말하면 보험회사에게 위험을 다 떠넘기고 대가를 지불한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개념을 얘기할 수 있냐면 공정보험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수 있다. 공정보험은 뭐냐면 보험가입 이전과 이점이 보험가입 이후에는 요거 동일한 뭐가 있어요 지금? 동일한 기대치상에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 이전의 기대치하고 보험가입 이후의 기대치가 똑같죠. 그런 보험을 공정보험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공정보험은요. 공정보험은 보험 가입자의 입장에서는요. 보험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기대치 EW1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EW2 기대치가 똑같은 보험이다. 기대치가 똑같은 보험. 기대치라는 것은 얘가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의 기대치고 이게 보험 가입 이후의 기대치라면 보험 가입 이전과 이후의 기대 금액이 똑같은 보험을 공정보험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공정보험이냐면 기대 이윤이 제로인 보험. 기대 이윤 제로. 기대 이윤이라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기대 이윤죠. 이 파이 혹은 이 피를 쓸 수 있는데 기대 이윤. 요게 제로인 보험. 자, 그래서 공정보험의 조건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해볼 텐데 결론은 공정보험의 조건은 간단하게 하면 회사로부터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정보험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쉽게.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기대 이윤이란 건 뭐예요? 기대 이윤은 얘는 사고가 나든 안 나든 보험에 가입시킨 보험 요 가입자로부터 항상 뭘 받냐면 보험료를 받아요. 사고와 무관합니다. 보험료는 무조건 보험료를 받아. 그리고 나서 사고가 나면 어떤 확률로 사고가 나나요? 사고 발생 확률로 사고가 나지. 요 피해 확률로 사고가 나면 뭐 내야 돼? 보험금을 줘야지. 누구에게? 보험 가입자에게. 요 C는요 커버리지입니다. 요 I는요 인슈어런스 피 보험료고 C는요 커버리지 보험금. 그래서 얘는 회사의 수익이고 얘는 지금 보험금 줘야 되니까 비용이죠. 요게 제로인 보험. 요게 공정보험이다. 결론은 뭐죠? I equal PC가 되지. 그래서 공정보험료는 뭐라고요? 사고 발생 확률에다가 보험금을 곱한 게 공정보험료가 된다. 간단하게 이게 공정보험의 조건이에요. 근데 이게 보험 요거로부터 이제 구할 수도 있는데 EW1은 뭐라고요? EW1은 보험가입 이전의 기대소득. 보험가입 이전의 기대소득 이미 구했네 우리가 여기요. 보험가입 이전의 기대소득 얘하고 얘가 기대소득이 같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험가입 이전의 기대소득을 구했잖아 이게. W0 마이너스 PD. 피해 확률로 W0 마이너스 데미지를 경험하고 1 마이너스 피해 확률로 W0를 경험했더니 결과적으로 이게 W0 마이너스 PD라는 기대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보험가입 전의 기대소득. 보험가입 후의 기대소득은 EW2는요. 얘는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W0에 초기 소득을 갖고 있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기 전에 집 한 채를 갖고 있는데 대지가 1억, 건물이 1억. 그러면 2억짜리 집을 갖고 있다 내가. 2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사고가 나면 집이 홀라당 날아간다. 그러면 건물만 날아가고 대지는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데미지가 1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죠 지금? 불확실한 2억. 집, 대지도 있고 그 위에 집이 있는 불확실한 2억. 조건부 소득. 여기서 보험에 가입했어. 그럼 무조건 뭐 내야 돼? 보험료 내야 돼. 그리고 사고가 피해 확률로 사고가 나면 뭐가 생겨요? 데미지가 생기지. 또 끝이야? 아니요. 피해 확률로 사고가 나면 나에게는 손실이 생기지만 보험회사는 또 보험금을 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나에게 뭐가 돌아와?
보험금이 돌아오지 이렇게. 그렇죠? 자, 초기 소득이야. 초기 내가 갖고 있는 집 한 채 보험에 가입했어. 화재가 날 것 같으니까 화재보험에 가입했어. 그럼 보험료 내야 돼. 나의 소득 떨어지겠죠. 그리고 뭐가 하나 발생하면 불이 나버리면 데미지가 생기는데 어떤 확률로 생겨? 피해 확률로 생기지. 그럼 나의 소득이 떨어져 버리죠. 데미지가 생기면. 그런데 그럴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준다. 피해 확률로 보험금을 또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보험 가입 전과 보험 가입 후의 기대소득인데 얘가 같다면 EW1과 EW2가 만약에 같다고 한다면 요게 지금 W0-PD와 W0-I와 -PD 플러스 PC가 같다고 하면 다 사라지겠죠. W0 사라질 것이고 PD 사라지고 뭐만 남아? I equal PC만 남는다. 그래서 공정보험의 조건은 I equal PC라는 이런 공정보험의 조건을 이렇게 구해도 되고 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이게 공정보험의 조건이고 보험 가입 이전과 이후에 기대치가 똑같은 보험이기 때문에 이게 공정보험료가 된다. 뭐라고 이게? 공정보험료. 그리고 보험 가입 이전의 효용과 보험 가입 이후의 효용이 똑같기 때문에 너 여기 있을래? 아니면 최대한 나한테 이만큼 보험료 내고 일로 갈래? 무차별하니까 갈 수 있다. 최대한 거기까지 받을 수 있어 보험회사가. 그래서 최대 보험료. 공정한 대가 이외에 추가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 리스크 프리미엄. 자, RP라는 것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RP는 위험 보상이라는 것은 누가 보험 가입자든 보험회사든 일단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자 얘는 위험을 갖고 있는 애죠. 자신의 위험을 누구에게 떠넘겨야 돼? 보험회사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대가로 공정한 대가, 요 공정한 대가 이외에 추가로 지불하고자 하는 지불 금액이 있다면 그게 자신의 위험을 전가하는 대가로 공정한 금액 이외에 자신이 위험을 싫어함으로써 나타나는 추가적인 지불 금액이다. 이게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보험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만큼 추가로 지불하고자 하죠. 그런데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전가가 아니라 상대방의 위험을 자신이 부담하는 대가로 공정한 대가 이외에 추가로 받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수취하고자 하는 금액. 요게 보험회사 입장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자, 그러면 다 했어요. 이게 무슨 보험료? 공정보험료. 이게 무슨 보험료? 최대보험료. 그렇다면 몇 가지 우리가 지금 개념들에 대해 관계를 설정을 해볼 수 있는데 어떤 관계를 설정할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확실성, 대등액.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기대, 금액. 그러니까 요 사이가 하나 지금 생기는데요. 사이가. 리스크 프리미엄은 어떻게 개념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 금액에서 확실성 대등액을 뺀 거죠. 다시 한번요. 요 리스크 프리미엄은 뭐라고? 기대 금액 EW에서 뭘 뺀 거예요? Certainty Equivalent 확실성 대등액을 뺀 게 요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나중에 다 구하라 그럴까요? 물론 구하라 그럽니다. 이거 수치를 줘서 다 구하라 그래요. 그래서 기대치는 방금 쉽게 구할 수 있고 확실성 등가도 찾아야 됩니다. 초기 상태와 동일한 효용을 주면서 확실한 금액 이걸 찾아야 돼. 효용함수를 주면 다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리스크 프리미엄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위험 중립자 선호자 지금 안 했어요. 위험 중립자 선호자 안 했는데
이 상태적 평면의 기초를 지금 좀 봤고, 두 번째는 위험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일단 위험 기피자도 다 똑같은 위험 기피자가 아니다. 위험 기피 정도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위험 기피 정도 다 달라. 그래서 위험 기피자의 선택을 우리가 WB하고 WG 평면에 두면 45도의 반직선을 하나 끌어내고 여기가 WG, WB 초기점 이제로 여기를 지나는 이런 형태의 우하향하는 선형 직선이 등기대치선이라 했어요. 등기대치선. 기울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분의 P다. 이랬고 뭐가? 기울기가. 그래서 등기대치선의 기울기가 1 마이너스 P분의 P고 여기가 초기 상태에 사고가 안 났을 때, 초기 상태에 사고가 났을 때, 뭐 이런 것이고요. 요런 점이 이 원점인데, 자, 보세요. 일반적인 무차별 곡선, 위험 기피자 무차별선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이렇게. 얘는 여기 있는 게 좋아요. 당연히 무차별선 특성상 접하는 여기까지 보내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보내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점을 뭐라고 하냐면 위험 기피자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기대 효용을, 왜 기대 효용이라 그래? 불확실한 상태에서 효용이니까. 확률이 계제된 효용이니까. 기대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는 점이다. 이런 점이 주어진 예산하에서 더 이상 효용을 높일 수는 없다. 또 이런 점을 위험의 최적 분담점이라 그런다. 위험의 최적 분담. 위험을 가장 최적으로 나누었단 말이죠. 누가 나눴어? 보험 가입자하고 누가? 보험회사가 최적으로 나눴어. 사실은 근데 이런 점은 위험이 전혀 없다. 누구 입장에서? 이 무위험 선상이니까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전혀 없으니까 사실은 보험회사에게 전부 다 떠넘겼지 뭐 나눈 게 뭐 어디 있어?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최적으로 잘 나눴구나 보험회사하고 보험 가입자가. 그게 아니라 자신의 위험을 전부 다 떠넘기고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최적의 위험 분담점이다. 위험 기피자는 자신이 위험을 일부 갖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보험을 무슨 보험이라 해요? 최적 위험 분담점에서 보험을 완전 보험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완전 풀 커버되는, 자신의 위험을 풀 커버하는 완전 보험이다 이렇게 부른다. 두 번째는 기피자가 이런 기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좀 극단적인 형태 이런 애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얘는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지금 효용함수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비자 A의 효용함수고 이게 얘가 소비자 B의 효용함수다 라고 하면, 효용함수로부터 조절된 무차별 곡선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긴 애가 공률이 큰 애가, 공률이 크죠? 얘보다 훨씬 더 공률이 크죠? 공률이 큰 애가 위험 기피자일 텐데 왜 얘가 더 위험 기피자냐? 요걸 가지고 판단한다. 자, 이런 점을 아까 E2점이라고 했는데요. E2점. 이런 점도 E2점이라 한번 생각을 해보고, E2인데 얘는 누구의 E2냐면 소비자 A의 E2고요. 얘는 소비자 B의 E2다. E2는 E0점과 어떤 관계에 있냐면 무차별 곡선 상에 있으니까 효용이 똑같은데 위험이 있고 위험이 없다. 그래서 요 E2점에서 수평의 점선을 쭉 보내면 확실성 대등액이라 했습니다. 요 점과 요 점은 위험이 있고 없고는 차이가 있지만 효용은 똑같다. 무차별하다. 그래서 여기서 1로 보내면 확실성 등가라 그랬어요.
요 확실성 등가고 확실성 등가다. 누구의? 얘는 A의 입장에서 확실성 등가고 얘는 B의 입장에서 확실성 등가다. 확실성 등가라는 것은 초기 상태에 있으나 아니면 일로 가나 뭐라는 거예요? 나의 효용이 똑같다 이 말이지. 그렇다면 소비자 A의 입장에서는 최대 보험료가 이거고요. 소비자 B의 입장에서는 최대 보험료가 이거야. 이 보험료만 봐도 최대한 내가 지불하고자 하는 의도 이 보험료가 소비자 A보다는 소비자 B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위험을 전가하는 대가로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으니까 얘가 더 위험 기피자지. 그런데 보통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역으로 판단한다. 역으로. 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소비자 B의 확실성 대등액이고 여기까지는 뭐예요? 이렇게 할까요? 요거를 맞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소비자 B의 확실성 등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소비자 A의 확실성 등가다. 이 확실성 대등액이라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면 내가 초기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이런 적은 금액만으로도 확실한 상태로 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 말은 요 확실성 등가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확실한 금액이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위험 기피도가 크면 클수록 위험을 싫어하는 애, 위험 기피도가 크면 클수록 확실성 대등액, 확실성 등가는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더 적은 금액만으로도 만족하니까. 초기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더 적은 금액만으로도 확실한 금액으로 만족해. 그래서 위험 기피도가 점점점 크면 클수록 확실성 등가는 작아진다. 두 번째, 확실성 등가까지 어디 공정보험료하고 요 공정보험료. 자, 요게 이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여기 EW입니다. 기대치야. 왜냐하면 이 점의 기대치와 이 점의 기대치가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기대치입니다. 자, 이게 기대치인데 이 기대 금액과 확실성 등가의 차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이 기대 금액과 확실성 등가의 차이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했어요. 리스크 프리미엄이니까 소비자 A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이만큼이고요. 소비자 B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이만큼이야. 그렇죠. RP를 가지고 판단해 보면 확실성 등가는 적을수록 위험 기피도가 높지만 리스크 프리미엄은 높을수록 뭐가 커요? 위험 기피도가 더 위험을 싫어하는 애야. 왜냐하면 나의 위험을 전가하는 대가로 공정한 대가 이상 추가로 지불하고자 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을 더 싫어하는 애니까. 이런 위험 기피 척도를 말한 사람이 누구죠? 에로우와 프렛이라는 사람이다. 에로우와 프렛의 위험 기피 척도에 따르면 에로우와 프렛의 위험 기피 척도에 따르면 확실성 등가가 작을수록 리스크 프리미엄이 클수록 소비자의 위험 기피도는 더 크다라고 증명을 했고 우리가 증명을 해놓은 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에로우와 프렛의 위험 기피 척도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 점이 위험 기피자의 뭐라 그랬어요? 위험 기피자의 기대 효용 극대화점이고 위험 기피자의 최적 위험 분담점이고 이런 점은 모든 위험 기피자의 최적 위험 분담점인가요? 아니면 위험 기피자인데 이 점보다 더 최적 위험 분담점이 있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위험 기피자의 최적의 위험 분담점이다. 모든 위험 기피자의 기대 효용 극대화점이다. 실전 200제 133페이지, 실전 200제 133페이지, 위험을 기피하는 값은 밑줄은 위험 기피자. 우리가 예비선안도 다 했지만 위험 기피자나 위험 중립자, 위험 선호자의 정의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근데 위험 기피자라고 줬기 때문에 위험 기피자의 정의만 쓰면 되지, 어떤 사람들은 뭐 친절하다고 위험 선호자, 중립자를 쓰는 사람이 있어. 그건 다 쓸데없는 사족이에요. 점수가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감점이야. 위험 기피자로 쓰면 위험 기피자만 쓰면 됩니다. 갑은 사고에 대비해서 사고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 그의 집값은 2억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집값이 2억인데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태의 소득이죠. 그걸 뭐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쓰기로 했어? W0. 그래서 W0라고 써. 그게 2억이야. 토지가 1억이고 건물이 1억이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건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손실을 볼 수 있다. 건물 얼마? 1억. 데미지가 얼마? 1억. 그래서 W0 마이너스 데미지는 뭐예요? 1억이에요. 그래서 초기 상태는 어떤 상태야? 여기가 2억이고 여기가 1억인 이런 초기 상태다. 갑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건물 가치에 해당하는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랬고, 그래서 사고보험을 들려고 한다.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확률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이 불확실성화의 선택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그래서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확률이 주어집니다. 사고 발생 확률이 2%다. P는 0.02 쓰고 P는 0.02. 보험회사와 갑은 동일한 정보를 공유한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 보험시장이 비대칭 정보, 정보경제학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칭 정보, 비대칭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칭 정보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갑은 보험금이 5천만 원이다. 보험금 아까 커버리지 이렇게 쓰기로 했죠? C는 5천만 원이야. 사고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 공정보험의 조건을 설명하라. 다 했어요. 깨끗하네. 깨끗해. 공정보험의 조건을. 보험료가 얼마인 경우에 이 보험이 공정하겠냐 설명하고, 두 번째, 갑은 일회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기대효용을 극대화하겠냐 밑줄. 기대효용 극대화. 이런 점을 선택하겠냐 이 말이에요. 위험 기피 성향을 가진 갑의 무차별 곡선 밑줄 긋고 기대효용 곡선을 이용해서 나타내봐라. 기대효용 평면은 우리가 안 했죠. 안 했는데 기대효용 평면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갑과 보험회사 간의 최적의 위험 분담 조건 밑줄, 거기 기대효용 극대화에다 동그라미, 최적의 위험 분담 조건에다 동그라미, 같은 조건입니다.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기대효용이 극대화된다 그랬어 아까? 기대효용 극대화, 최적의 위험 분담. 무슨 보험? 완전보험. 자신의 위험을 풀 커버하는 완전보험에 가입해야 기대효용이 극대화된다. 자, 갑이 사고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밑줄. 보험 상품을 보험회사가 하나 줬는데 보험 설계사가 와서 보험 상품 하나 떡 내놨어. 그런데 나 싫어. 나는 위험 기피자인데도 너 싫어. 이런 보험 상품 선택 안 할 거야. 그러면 어떤 경우인 거예요? 이 보험이
현저하게 불리한 보험이거나, 두 번째, 그다지 불리하지 않아도 내가 별로 위험을 기피하지 않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로 분석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해보세요. 해보세요. 쳐다보지 말고. 네, 30분입니다. 시간만 많이 오버할 이유가 없어. 오늘도 날이고 내일도 날이야. 그래서 내일 토요일 불확실한 소비 선택으로는 더 하고, 조금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 여러분 진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 하여튼 근데 중간중간에 또 우리가 또 따라잡는 건 뭐 금방입니다. 이틀에 할 걸 하루에 해버리고. 농담이에요. 내일 그 불확실한 선택으로는 조금 문제를 조금 더 보고, 내용도 좀 기대용 이론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생산 비용 이론 이렇게 쭉 가겠습니다. 생산 비용 이윤 극대화, 이 부분은 소비자 선택 이론보다 일단 확실하게 이제 비중이 작고, 여러분 기본 개념들만 잘 알고 있으면 문제를 좀 다뤄보면서 가면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